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여름 현재 아주 조용합니다. 드래프트 이외에는 아무런 영입 소식이 없고요. 오히려 케번 루니가 떠나갔죠. 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데미안 릴라드와의 링크도 현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관련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3명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만나볼 예정이고요. 일단 조나단 쿠민가는 RFA죠.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 호포드는 FA로 풀렸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영입하고 싶어하는 빅맨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안 릴라드는 미러키 벅스가 웨이브 앤 스트레치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릴라드도 현재 FA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3명에게 나란히 관심이 있거나 혹은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가 관심이 있었지만 떠나간 2명도 있었죠. 바로 브룩 로페즈입니다. 2년 18미를 받고 LA 클리퍼스로 떠났는데 2년차가 비보장이긴 합니다만 레이커스는 로페즈에게 너 주전으로 뛰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로페즈는 르브론 제임스의 스탠스, 르브론 제임스의 현재 상황이 불투명해서 결국 클리퍼스로 들어갔고요. 레리 낸스 주니어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베테랑 미니멈을 받고 레리 낸스 주니어는 아버지가 뛰기도 했었던 또 클리블랜드로 떠났습니다. 자, FA 이적도 있었죠. 바로 케번 루니입니다. 2년 16미를 받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떠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워리어스 원클럽으로 활약을 했었던 그 추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출발선에 놓였고요. 또 다른 팀 내 FA인 GP2 게리 페이튼 2세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계약 혹은 연장 계약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릴라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데미안 릴라드 미러키 벅스로부터 웨이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신입니다. 오클랜드 하면은 예전에 오라클 아레나가 있던 바로 그 도시죠. 샌프란시스코 맞은편에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지금 어슬레틱스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마찬가지고 NFL 팀도 그렇고 전부 다 오클랜드를 떠나고 있는데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홈타운 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미안 릴라드 영입에 골든스테이트가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미러키는 릴라드의 남은 112.5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은 릴라드는 시즌 아웃이 예정이 돼 있고요. 릴라드의 잔여 계약은 25-26 시즌 54.1밀, 26-27 시즌 58.4밀이지만 새로 영입하는 팀은 릴라드에게 이 연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릴라드를 새롭게 데려오는 팀들은 연봉에 대한 부담 자체는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릴라드에게 관심을 내비친 팀만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20개 이상이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마크스 피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NBA 전문가가 있죠. 릴라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릴라드는 현재 상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금전적인 손해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팀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기는 많을 테니까. 자, 그러면서 릴라드가 올스타 휴식기 무렵에 돌아올 수도 있다. 만약에 새로운 팀과 계약을 한다면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으니까 올스타 휴식기 무렵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마크스 피어스의 뇌내망상인 것 같고요. 보통은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8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상태 좋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이고 만약에 1년이 넘어선다면 다음 시즌은 거의 못 뛴다고 봐야죠. 그래서 릴라드가 올스타 휴식기 무렵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저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는 스테픈 커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릴라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점을 장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죠. 자, 그리고 알 호포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 호포드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죠. 그래서 이 알 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계약을 놓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하게 고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 조나단 쿠민가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데 이 건을 해결하기 이전에 호포드 영입을 희망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호포드 영입을 위해서 여러 팀들이 달려들고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개 팀 이상입니다. 원 소속팀이 보스턴을 비롯해서. 하지만 골든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가 호포드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두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앤서니 슬레이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관련 아주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 호포드 계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TPMLE, 그러니까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과 더불어서 워리어스의 오프시즌 FA 명단 가운데 가장 최상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알 호포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포드를 제일 최우선적으로 TPMLE를 활용해서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알 호포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수비력이 여전히 좋습니다. 1986년생인데 아직도 뭐 수비 로테이트나 팀 디펜스, 또 의외로 림을 지키는 프로텍터 역할도 잘 합니다. 거기에다가 BQ, 이 바스켓볼 IQ가 굉장히 높은 선수죠. 그리고 스크린, 아주 양질의 스크린 세터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을 아주 많이 활용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안성맞춤이고요. 그리고 슈팅 거리가 길죠. 심지어 3점에 대한 볼륨도 좋고 3점 효율도 뛰어납니다. 자, 반면에 호포드의 약점은 일단 198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보다도 고작 2살 어리고 크리스 폴보다는 고작 1살이 어립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문제라기보다는 약점이긴 합니다. 뭐 25분 이상 뛰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글쎄요, 뭐 최근 들어서 아주 균등한 기량을 갖춘 덩어리 빅맨, 그러니까 7푸터가 거의 없었죠. 앤드루 보고트는 부상이 잦았고 공격력이 떨어졌고, 근데 호포드 같은 경우에는 6피트 9인치입니다. 그래서 2m 6cm이기 때문에 덩치 자체가 큰 선수라 보긴 어렵죠. 자, 하지만 본인의 그런 애매한 사이즈를 아주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뛰어난 BQ와 또 빼어난 수비력으로 잘 채우고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슛거리가 길기 때문에 플로어를 상당히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케번 루니가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든 빅맨 보강이 필수입니다. 이 골든스테이트의 빅맨 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뭐 두껍지는 못해요.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뭐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퀸튼 포스트, 그리고 투웨이 플레이어인 잭슨 로우 정도가 전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호포드는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쿠민가가 문제죠. 쿠민가 잘할 때는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못하거나 복장 터지게 할 때는 진짜 긴가민가한 쿠민가. 그런데 계약도 지금 알쏭달쏭 오리무중합니다. 자,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면 양측, 그러니까 쿠민가 캠프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양측은 대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서로 양보하기가 싫다라는 뜻입니다. 쿠민가는 연평균 30미를 원하고 있고, 워리어스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아래 금액을 제안을 했는데,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작년에 쿠민가에게 연평균 30미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거기서 욕심을 냈고 주가는 떨어졌죠. 자,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쿠민가는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주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라는 거는 쿠민가 같은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에게 원소속팀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주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딱 1년만 더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자, 쿠민가가 만약에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영입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퍼시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소속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다른 팀이 낸 그 오퍼시트를 정확하게 매치하며 그래? 30일 줄 거야? 알았어. 나는 그 30일 줄게 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쿠민가는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팀들로부터 그 영입 의향서, 오퍼시트를 받지 못한다면, 즉 그냥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다면 쿠민가는 워리어스가 제시했던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쿠민가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팀도 없는 실정이에요. 설령 캡 룸이 비어있는 뭐 디트로이트나 브루클린이 설령 쿠민가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30밀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5밀도 어렵습니다. 20밀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마저도 지금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쿠민가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팀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워리어스 원소속팀이 제시했던 퀄리파잉 오퍼 1년 7.9밀짜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게 되면 2026년 여름에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래서 2025-26 시즌에 한솥밥을 먹은 이후에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습니다. 쿠민가는 당장은 큰 돈을 만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을 끌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골든스테이트가 아니라 쿠민가의 손해입니다. 자, 쿠민가는 최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캡에 여유가 있는 팀들은 샐러리를 소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쿠민가에게 줄 수 있는 돈, 제시할 수 있는 돈도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좋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죠. 자, 물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쿠민가의 캡 홀드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전력 보강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명확한 내가 키운 루키 스케일의 마지막 해인 쿠민가에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끌수록 쿠민가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쿠민가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후보가 있긴 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보도에 된 바에 따르면 뉴올리언스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실체가 없었고, 시카고와 마이애미가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일단 시카고 불스, 현재 쿠민가의 포지션에 노아 에센게,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영건이죠. 거기에다가 팻 윌리엄스, 뭐 망한 유망주긴 합니다만 5년에 90밀,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을 따름입니다. 안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타스 부젤리스, 리투아니아 출신이지만 시카고 불스 홈타운 보이죠. 시카고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선수인데 이 3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민가와 포지션이 정확하게 중복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쿠민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시카고와 골든스테이트 간의 사인 앤 트레이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야기만 나온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늘 변죽만 울리는 대표적인 팀 마이애미입니다. 자, 마이애미는 쿠민가 영입 후보로 꼽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의 후보로 꼽혔었던 던컨 로빈슨이 결국 사인 앤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애미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추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자가 베리 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쿠민과 관련된 소식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 쪽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입으로 몇 번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은 할 수 있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사인 앤 트레이드는 원하는데 또 마이애미에서 뛰고 싶고, 그렇다면 쿠민가 캠프에서 슬쩍 언론 플레이로 한번 흘린 거 아닐까? 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시카고 마이애미는 쿠민가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적어 보이거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크리스 헤인즈가 쿠민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 헤인즈도 제법 공신력이 높죠. 내년 여름, 2026년 여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말인 즉슨 워리어스의 7.9밀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다는 시나리오죠. 그래야 2026년 여름에 제한적이 아니라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그렇다면 쿠민가는 사실상의 1년 재수를 통해서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원소속팀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선수가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동기부여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1년 동거를 하는 거니까. 1년 뒤에는 내가 이 팀을 나가야 되는데 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소속감을 생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면 쿠민가 입장에서도 2025-26 시즌을 굉장히 잘 보내야 될 필요가 있고, 크리스 헤인즈는 아마도 다른 팀들의 오퍼 시트는 제출되지 않을 거고 결국 워리어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이번 주말에 받아들이고 2026년에 깔끔하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쿠민가와는 동행이 1년이 한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알 호포드는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알 호포드 86년생, 스테픈 커리 88년생, 그리고 지미 버틀러 89년생, 드레이먼드 90년생인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주전자에 물들어 다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소식이었습니다. 호포드와 쿠민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릴라드가 스테픈 커리와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될지도 지켜보시죠.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컨텐츠, 또 앞전에 올린 컨텐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